1월 29일 금요일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미국 제약사 존슨앤존슨은 오늘 자사가 개발한 코로나 백신의 예방 효과가 66%, 중증 예방에는 85%의 효과를 나타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지역별 3상 임상시험 결과에서 미국에서는 72%의 효과를 보였습니다. 알렉스 고스키 존슨앤존슨 최고 경영자는 자사가 코로나 백신 개발에 이정표에 이르게 돼 자랑스럽고 계속적으로 글로벌 보건 위기와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존슨앤존슨사는 빠르면 다음 주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하고 다음 달 말쯤에 승인받을 계획입니다. 존슨사의 백신은 파이저와 모더나사에 이어 세 번째 백신으로 기존의 제품과는 달리 1회만 접종하면 됩니다. 또한 영상 2에서 8도 정도의 실내 온도에서도 보관이 가능해 유통하기 쉬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예방 효과는 미국에서 먼저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파이저 백신과 모더나 백신보다 낮지만 충분히 강력하다고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생산 물량이 많지 않아 4월 초나 돼야 전국 각지에 보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 보건복지부는 존슨사와 약 10억 달러, 1억 회분의 백신 공급 계약을 마쳤습니다. 구글 자회사인 유튜브는 오늘 보수 언론인 에포크타임즈가 수익을 얻는 것을 중단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유튜브는 에포크타임즈가 유튜브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아 비디오 콘텐츠를 수익화할 수 있는 능력을 박탈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브 대변인은 에포크타임즈와의 제휴 채널들이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서 스트리밍이 중단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유튜브의 모든 채널들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채널들이 가이드라인을 포함하는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에포크타임즈의 발행인인 스티븐 그레고리는 에포크타임즈에 대한 컨텐츠 수익 발생 차단은 자유 발언에 대한 제재이며 공산주의식 검열의 길로 나아가는 단계라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한편 유튜브는 지난 9일부터 미 대선을 둘러싼 부정선거 관련 내용이 포함된 모든 컨텐츠를 차단하고 삭제하고 있습니다. 2020년 미 대선 결과를 바꾸게 했다고 주장하는 어떤 콘텐츠라도 유튜브에서 삭제할 것이라고 공고한 바 있습니다. 상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워싱턴 DC를 51번째 주로 만들기 위한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델러웨어주의 톰 카퍼 연방 상원의원은 지난 28일 워싱턴 DC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승격시킨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카퍼 의원은 일리노이 노튼 하원 의원과 바우어 워싱턴 DC 시장과 함께 이 법안을 오랫동안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워싱턴 DC의 거주민들에게 공정한 대표성이 주어지지 않았으며 이것은 공화당이나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에 대한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무리엘 바우서 워싱턴 DC 시장은 지난 27일 트윗을 통해 워싱턴 주민들은 미국의 민주주의에 참여할 권리를 거부당했다고 성토했습니다. 의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도 없고 투표권을 가질 수도 없고 대법관들에게 발언권을 가질 수도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대표는 이 법안을 표결에 붙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 법안이 가결되면 워싱턴 DC의 71만 2천 명의 주민들은 투표권을 부여받고 대표권과 지방자치권을 가지게 됩니다. 워싱턴 DC 지역은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 득표율이 92%나 차지해 민주당 텃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워싱턴 DC와 푸에르토리코를 주로 승격시켜 의석수를 늘리려 하고 있어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됩니다. 서브웨이는 최근 참치 샌드위치의 성분을 놓고 소송을 당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는 참치 샌드위치라고 팔리는 메뉴에 실제로 참치가 들어있지 않고 참치를 구성하는 성분도 들어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카렌과 닐리마라는 두 고소인은 서브웨이 측이 잘못된 성분 레벨을 붙여 소비자를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서브웨이의 유일한 해산물 메뉴인 참치 샌드위치를 실험실에서 테스트해본 결과 재료가 생선이 아니고 참치처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혼합물을 첨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브웨이 측은 제기된 고소장의 혐의에 반박하며 자사는 야생에서 잡은 참치만을 제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 시대 가장 위험한 직업 1위에 요리사가 뽑혔습니다.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팬데믹 가운데 특히 식품 및 운송 분야의 근로자들이 가장 위험한 직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고위험군 10개의 직종 중 4개가 식품 관련 직종으로 밝혀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고위험군 직업과 사망률을 조사한 결과 요리사가 828명의 사망자가 나와 필수 직종들 가운데서 가장 위험한 직업으로 분류됐습니다. 18세에서 65세의 직장인 성인들은 팬데믹 기간 동안 22%의 사망률을 보였습니다. 식품 및 농업 종사자는 39% 증가했으며
운송 및 물류 종사자는 28%, 설비 종사자는 27%, 제조업 종사자는 23%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가장 위험한 직업은 요리사이고 그 다음은 포장 및 기계 운영자, 농업 계열 종사자, 제빵사, 건설 현장 노동자, 생산직 근로자, 재봉사, 배달업 및 교통사무원, 정비원, 고객 서비스 담당자 순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연구 결과로 앞으로 위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예방접종 우선순위에서 우선권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1월 29일 금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누적 확진 2,642만 4,989명, 신규 확진 8만 3,565명, 누적 사망 44만 5,607명, 신규 사망자 수는 1,803명이며 지금까지 완치된 사람은 1,610만 6,426명입니다. 일리노이주 누적 확진 112만 528명, 신규 확진 4,156명, 누적 사망 19,138명, 하루 새 신규 사망자 수는 71명을 가리켰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코로나19 데이터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토털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24.5와 MCTV 24.6 방송은 공중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는 224-283-8200번입니다.